네, 이번 알리 썸머 세일에서 구매한 엔더 3 V3 SE 모델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조금 구매하고 좀 늦게 받은 편인데 일찍 받으신 분은 되게 일찍 받으셨더라고요. 좀 늦게 도착했지만 그래도 한번 받았으니까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 사실 이걸 제품을 구매하고 그 이후에 갑자기 V3도 출시 소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얘기 나온 다음에 갑자기 V3 일반 모델도 나오고, 이번에 또 오늘 저녁 때 제가 개봉을 한 날 기준으로 또 K인가 하는 새로운 제품이 나온답니다. 그 다음에 뭐 CR10 SE도 나오고 너무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제품은 가격이 모든 것을 허락한다. 제가 한 125달러 정도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환율이 비싸다고 해도 한 117만원, 18만원 정도 아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제품이기 때문에 가성비 제품으로 한번 기대해보고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국내에서 알리 세일로 받아보신 분들 꽤 많기 때문에 평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평이 좋더라고요. 나쁘지 않다. 가격을 생각하면 훌륭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쫙 먼저 열어보면 박스의 구성은 짠! 일단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당연히 이 또 크레올리티의 약간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스티커. 네, 꼭 넣어주더라고요. 저는 뭐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으나. 그 다음에 꼬챙이.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K1, 저처럼 K1 프린터를 쓰신 분들은 노즐이 꼭 막히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퀵 인스톨레이션 가이드가 있어요. 네, 이거는 직접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봐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이건 아마 보증서인 것 같고, 자, 과연 한국말 있을 것인가? 영어, 일본어, 중국어. 안타깝게도 한국어는 없습니다. 네, 저번에도 없더니 안타깝게도 한국어는 없어서 영어를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공식 정발도 해주는데 좀 한국어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것만 있어도 많이 좋지 않을까?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영어 페이지를 보면 To our dear users 하고 나오는데, 일단은 크레올리티 클라우드 앱을 통해 설치를 할 수 있나 봐요. 얘가 이건 그냥 정보를 얻으라는 거군요. 깜짝 놀래라. 맞나? 아니, 크레올리티 클라우드 앱을 지원하나? 그럼 무선이 되는 거잖아.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치 파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설치 과정이 좀 있죠.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워낙 저가형 기기다 보니까 이 샘플 PLA를 되게 조그만 걸 넣어주네요. 근데 이게 진짜 전설의 PLA로 불리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크레올리티에서 샘플로 넣어주는 PLA가 출력 품질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것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너무 엉성한데 샘플이긴 샘플입니다. 그리고 조립식이다 보니까 부속품이 좀 많아요. 일단 니퍼. PLA를 자를 때 꼭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니퍼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공구들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공구들. 그 다음에 USB랑 SD 메모리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구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사, 육각 렌치, 그 다음에 기타 부속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반조립식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원 케이블. 네, 이건 220V 케이블이 되어 있네요. 네, 이거 한국에 보내줘서 고르는 게 없었던 것 같은데 220V. 여기 보면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이게 그 조절하는 부분, LED 부분인데, LCD 부분인데, 얘 터치는 아니죠. 이 조그 다이얼을 써서 하는 구조인데 얘가 이런 식으로 같이 부속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혹시 이 크레올리티 파는 소닉 패드로 혹시 교체할 수 있나 좀 궁금한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없는 거 봐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메인보드 지원을 안 하는지. 그것만 가능해도 훨씬 더 가성비가 좋은 기기가 될 텐데 말이죠. 이건 필라멘트 거치대 이렇게 있고, 짠! 이게 메인 프레임이 좀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이걸 한번 들어보면, 제가 사실 엔더3 제품을 안 써봐서 그냥 설치가 되어 있는 건 본 적이 있는데 프레임 자체가 생각보다 튼튼합니다. 저는 워낙 저가 제품이라서 상당히 좀 허접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요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네요. 요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메인 프레임은 철 프레임으로 이렇게 듀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이렇게 알루미늄 프로파일로 되어 있고, 이 롤러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구조라서 저가형 기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것보다 좀 더 비싼 CR10 SE 같은 경우는 LM 가이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당연히 진동이나 아니면 이동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Z축 부분도 이렇게 보면은 롤러 바퀴로 되어 있어서 여기를 돌려야겠지만, 근데 생각보다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튼튼해 보입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세워놓고, 여기에 바로 헤드가 바로 붙어 있구나. 헤드를 어떻게 설치해도 고민했었는데, 헤드가 바로 들어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헤드가 꽤 커요. 이렇게 한데도 이 고속 프린팅이 된단 말이야? 헤드부가 상당히 큽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은 커버인 것 같긴 한데 상당히 생각보다 커요. 무게가 얼마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관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멘텀이 발생하잖아요. 네, 나쁘지 않게 움직이긴 하네요. 이제 하단 부품인 것 같죠? 좀 무게가 있습니다 이거. 하단. 네, Y축이라고 해야 되나? Y축? 이 Y축 움직이는 요거 이렇게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게가 꽤 됩니다. 그래서 여기 솜 있으니까 솜 빼주고. 묵직한데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보면 메인보드 들어있고 그러지 않을까. 여기 뭐 리미트, Y축 리미트가 보이고, 그
다음에 역시나 얘도 롤러로 아마 움직이는 것 같고, 연마봉의 롤러로 움직이는 구조인 것 같고, 이거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하단에 돼 있어서 메인보드는 아마 이 안에 있는 것 같고요. 이쪽에 이렇게 전원 케이블이랑 있습니다. K1과 똑같은 규격의 사이즈의 자석 베드가 들어있죠. 네, 이건 좀 설치하면서 또 볼게요. 무거워. 자, 이걸 좀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일단 보면서, 매뉴얼을 보면 일단 부품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 일단 얘를 여기에 꼽으라고 하죠. 여기다 이렇게 꼽아라. 그러니까 여기다가 바로 꼽으면 되는 구조입니다. 되게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나름. 그래서 이것도 한번 부피가 아니면 바로 완제품을 보내주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그냥 바로 꽂으면 되고, 옛날에 이제 이런 조립식 프린터를 한번 사봤었는데 이 Z축 지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와불이 발생하기도 하고 안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걸 좀 신경 써서 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랫면 뒤집어서 여기 보면 삼각형 형태처럼 되어 있는 M3 스크류를 14개를 꼽으라고 합니다. 왜 14개지? 아, 여기도 꼽을 수가 있구나. 여기는 M3 스크류 8개. 하나, 둘, 셋, 넷. 16. 여기는 버튼 뷰. 일단은 상단, 하단부터 껴주려고 하니까 껴줘 볼게요. 그래서 M3 스크류가, 이건 M4. 아, 8개가 아니고 이게 그냥 규격이군요. M5 8개, M3 8개. 아, M3 8개 아니라 M3 8. 설치 자체는 상당히 간단한 것 같은데 여기 없는데? 자, 일단 뒤집어서 보겠습니다. 이거 뒤집어서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쫙 보면 여기 하나 둘 셋 3개 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쪽에 딱 꼽아줘야 되니까, 야, 이거는 좀 설치할 때 좀 들고 가기 좀 힘드네요. 원래 이런 건가? 그리고 여기 약간 이게 해져 있는 게 좀 그러긴 합니다. 여기 보면은 미묘하게 또 안 맞아요. 미묘하게 안 맞기 때문에 잘 보고 설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M3 8개? 아, 여기 있네. M3 14. M3 14가 있네, 여기. 여기는 이 M3 14, 8개가 아니라 M3 14 6개가 있죠? 6개 3개씩 껴주면 된답니다. 껴주겠습니다. 손으로 일단 가주립을 좀 해주고. M4 14지? M4 14. M3 14. 규격이 14다. 14개가 아니고. 좀 해보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요 사이즈가 맞네, 요 사이즈. 그래서 요거를 조여줍니다. 이게 조여줄 때 팁이 너무 한 번에 하나씩 다 너무 세게 조이면은 이게 좀 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정하게 3개의 텐션을 맞춰주면서, 스트로크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건가? 텐션이 아니고, 그렇죠? 스트로크를 적정하게 맞춰주면서 이렇게 스트로크가 어느 정도 분배가 잘 됐으면 이제는 적정하게 나눠서 잘 조여주고, 이렇게 딱 조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뒤집어서 우차 망가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그 뒤쪽도 조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뒤도 보면 여기도 이게 보면 2개 있습니다. 여기 2개가, 이 2개를 조여주랍니다. 근데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아, 여기만 조여주면 되는군요. 여기는 안 조여줘도 됐네요. 오, 이 모터가 듀얼이 아니라 싱글이라서 그렇구나. M38 여기 M38 있거든요. M38 요건 것 같습니다. 조그만 거, 검은색 조그만 거, 요거를 2개 껴주겠습니다. 이건 좀 꽉 껴지네요. 그 다음으론 다시 여기로 가서 옆에 요거를 껴줘야 되네요. 요 친구, 여기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을 옆에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해서 금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커넥터도 있으니까 커넥터도 낀 상태로 커넥터를 이렇게 껴주고,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세운 다음에, 이게 좀 웃긴데 이걸 딱 끼는 구조가 아니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나사로 조이면 되는 구조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M4, 10, M4, 10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구조는 그냥 딱 살짝 걸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으면 더 싸고 쉽게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짠, 됐고. 보면은 얘는 뭐 랜을 지원하는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유선이나 그런 거에 대한 성능 없고, 또 이제 나중에 전원 퀴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여기 뒤에 보면, 그래서 꼭 200, 저희 한국에서 쓰니까 230V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거의 끝났는데요, 벌써? 이 케이블을 여기 보면 커넥터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커넥터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빼서 꼽아주면 됩니다. 요거를 이렇게 좌우로 당기면은 공간이 생기고, 야, 이거 좀 괜찮은데?
딱 꽂고 그리고 딱 조여주면 되네요. 아하,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뭔가 했더니 뒷부분으로 이 케이블을 잡아주는 부분이라고 해요. 아, 그건 아니구나.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케이블들 있거든요. 모터랑 연결을 해줘야 된답니다. 또 그쵸, 모터 제어를 해줘야 되니까 그 뒤로 돌려서 여기 보면 이렇게 또 커넥터가 있죠. 여기에도 있고 여기 Z축 모터에도 있고, 얘는 X축 모터이기 때문에 요거 나와 있는 거 껴주고, 딱 이쪽도 선이랑 같이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껴주고, 딱 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거를 여기에 껴줘라. 여기 넣어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만 좀 얇게 되어 있네요. 또 여기를 이렇게 접어갖고 넣어주고, 그러면 이렇게 딱 고정이 되네요. 그럼 여기 딱 걸리게. 좋습니다. 다 됐네. 그 제가 안 한 게 여기 상단, 안 한 게 상단 이 필라멘트 거치대 부분만 끼면 다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거 다 연결됐고, 그럼 이건 도대체 뭐지? 이건 뭘까요? 매뉴얼 상에서는 여기 앞에다 꼽는 거구나. 여기 앞에다가 여기 또 있었네. 여기 앞에 이 케이블이 이렇게 좀 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좀 내려주고, 힘으로 주면 내려가네요. 여기 힘으로 줘서 해서 모터가 망가지거나 그러진 않을 테니까 아마도 그렇겠죠? 그래서 보면 여기에 이렇게 지금 빠지니까 이거를 이렇게 잡아주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 헤드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공을 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홈이 있으니까 홈에 맞춰서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걸 조여주면 되는 구조죠. 어디서 끼는 거야? 앞에서 끼는 거야? 뒤에서 끼는 거야? 앞에서 끼는 거 같죠? 아마도? 자, 그래서 이것도 껴주겠습니다. 설마 이거 조이라고 이거 얇은 게 있는 건가? 맞나 본데. 맞네. 야, 이거 좀 자원 낭비 아닌가? 다 됐나? 다 됐네요. 그리고 요거 여분의 노즐을 하나 더 줍니다. 네, 이게 아마 K1이랑 공용되는 것 같죠? 그래서 전 나중에 그 K1에 사놓은 그 노즐을 쓸 거지만 일단은 받았으니까 기본 노즐이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기본 노즐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 보이나? 보이죠? 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인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원 연결 쪽에 전원 버튼이 있으니까 전원을 넣어주고, 이 기본 동봉되는 파워 케이블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서 익스텐션을 갖고 왔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 조절하는 부분에 화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먼저 이렇게 해서 이걸 조정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구조고, 아쉽게도 한국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친숙한 언어인 영어, 이럴 때 영어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그래서 클릭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레벨링을 한번 해줘야 되나? 먼저 프리페어 준비 쪽 가보면 백, 무브, 디저블 스태퍼, 오토홈 눌러볼게요. 오토홈 누르면 오토홈 누르면 움직이죠. 이렇게 해서 근데 상당히 조용하다. 자, 지금 Z축이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상당히 좋은 게 상당히 조용합니다. 그래서 이 K1에 비해서 상당히 조용해서 킨지도 모르겠는데? 이것도 이런 매력이 있는데요. 상당히 조용합니다. 오호.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약간 데스크 있는 그 장비하는데 옆에 써도 처음에 부팅하는 공간만큼은 너무 조용해서 잘 모를 것 같은데, 다만 이게 좀 흔들리네요. 이거 좀 아쉽다. 지금 나름 열심히 잘 조였다 생각을 했는데 여기 좀 꽤 흔들립니다. 이거는 이런 구조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건가? 이건 좀 아쉽네요. 이따 출력물이 잘 나오기만 하면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자, 지금 Z축을 찍고 오토 레벨링을 하면 여기 나름 이제 온도 이런 것도 표시가 되어 있고, 자, 백으로 가서, 자, 그 다음에 레벨링 시작합니다. 이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레벨링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보면은 이걸 측정하는 뭐라고 보더라? 용어는 까먹었는데 어쨌든 레벨링 할 수 있게 한 센서가 달려 있죠. 그래서 자동으로 이거 오토 레벨링을 해줍니다. 엉뚱한 데 찍는 거 아니야 이거? 어쨌든 야, 이게 사실 지금 노즐 히팅을 기다리고 있군요. 노즐 히팅을 기다리고 노즐 클리닝을 하고, 그 다음에 노즐 오토 지 옵셋 하는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사실 옛날에는 고급 프린터만 있었는데, 이게 사실 제가 구매한 가격 기준은 10만 원대잖아요. 10만 원대 프린터에도 이제 오토 레벨링이 들어간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토 레벨링을 되는 걸 좀 보고 오도록 할게요. 여기서 좀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아서 좀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멈추는 기능이 없습니다. 드디어 이제 노즐 클리닝 들어갔네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게 오토 레벨링 한번 누르면은 이게 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캔슬이 안 된다. 지금은 노즐에 아무것도 안 넣기 때문에 클리닝에도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클리닝을 이렇게 진행하죠. 확실히 K1에 비해서는 전반적인 속도는 상당히 좀 느린 것 같습니다. 근데 훨씬 더 조용하다.
이 조용한 건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보시면 사이드 볼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고속 프린팅을 위해서는 옆에서 되게 센 바람을 불어줘서 빨리 식히는 과정이 좀 필요한데 얘는 지금 별도의 사이드 볼로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상당히 조용한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노즐 오토 G 오프셋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토 레벨링 단계고 시간상으로는 상당히 좀 많은 시간이 좀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뭔가 소음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기 내부에 있는 뭐 쿨러가 발송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진동이 상당하거든요. 네, 이게 아마 보편적인 이 프린터의 좀 소음이 아닐까. 아까 처음엔 너무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조용했던 거고 원래 이 정도 소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Z 오프셋 과정 자체가 상당히 오토 레벨링 과정이 상당히 좀 시간을 많이 소요한다는 거. 그래서 자주 해주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레벨링을 시작하고 있고 레벨링을 진행하니까 여기에 이렇게 레벨링 Z 오프셋에 대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한 선행 과정 자체가 상당히 오래 걸렸네요.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확실히 이 저가형 모델이다 보니까 K1급에 들어가 있는 메인 보드에 비해서는 스펙이 좀 낮은 모델이 들어있어서 좀 시간이 상당히 또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출력물은 좀 기대가 됩니다. 총 16개의 점을 측정을 하고요. 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눌러주면은 컨펌. 짠. 네. 이렇게 기본적인 설정이 됐고, 자, 이제 필라멘트를 한번 넣어준 다음에 출력을 한번 해보는 걸 해볼게요. 테스트 출력을 해봐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정확한 테스트를 위해서 하이퍼 PLA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PLA를 위에 걸어주고, 지금 이 보빈이 종이 보면서 한번 좀 찌그러졌는데 뭐 쓰는데 문제가 안 되니까 이렇게 상단에 걸어주고 이 부분을 이렇게 사선으로 비스듬히 잘라줘서 넣기 편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컨트롤 터치가 아니듯이 해서 모션. 여기 또 이런 게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 모션 쪽에 들어갔거든요. 컨트롤 부분에 딱 들어오면은 여기서 템퍼러처, 온도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펜 스피드도 조절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모션, 이건 맥스 스피드. 그래서 이거 500으로 되어 있네요. 상당히 빠르구나. 네, 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텝스 퍼 미닛도 이렇게 해서 속도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직관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로 돌아가서 그 가속도 4000으로 설정되어 있죠. 이게 아마 스펙상에 6000이 최대인가 8000이 최대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 기본으로 4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 해서 여기는 초기화하는 부분이 있고 그 설정을 갖고 오는 게 있고 레벨링 데이터를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올려서 에디트 누르고 고를 수가 있구나. 아하. 자, 그럼 어떻게 나가? 나가는 어떻게 나가? 한번 선택하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구조고 그 다음에 프리페어 쪽에서 Z축으로 무브 Z축으로 좀 올려서 지금 이게 실시간으로 움직이네요. 이렇게 바꾸니까 실시간으로 움직여요. 이것도 재밌는데? 이거 괜찮다. 이렇게 이제 다이얼을 올리니까 실시간으로 올라간다. 이건 또 직관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름 한 70 정도로 딱 하고 뒤로 가고 네,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넣을 때는 여기를 이렇게 당겨서 넣는 구조로 되어 있죠. 개인적으로는 K1 같은 시스템보다 저는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간단하고 직관적이고 튼튼하고 근데 이게 좀 흔들리는 거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걸 넣고 이걸 눌러준 다음에 쑥 바로 들어가네요. 이거를 레버를 당겨주고 쑥 상당히 꽤 깊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익스트루드를
아우, 리트렉트 눌렀다 실수로. 네, 촬영을 하다가 이게 메모리 카드 용량이 다 돼가지고 중간에 좀 녹화가 안 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자, USB를 이용해서 SD 메모리를 좀 만들어 오고 설정을 한 다음에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출력물이 완성이 됐습니다. 총 시간은 52분이 걸렸는데 아무래도 준비 시간이 K1에 비해서 짧다 보니까 실제로 한 52분 정도가 거의 정확하게 걸린 것 같고요. 네, 결과물을 보면 짠, 네, 이렇게 나왔는데 나쁘지가 않은데요. 뭐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 특히나 이렇게 오버행이 좀 심한 부분에서 보시면 육안으로 봐도 여기가 약간 수축이 좀 많이 발생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확실히 사이드 블록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적층 과정이나 그런 걸 보면은 상당히 괜찮은데요. 뭐 천천히 뽑았기 때문에 당연히 괜찮을 수밖에 없지만, 이 사이드 블로 정도, 그러니까 이 사이드 펜 정도만 있으면은 훨씬 더 좀 퀄리티가 좋게 뽑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17만 원짜리에서 18만 원, 17만 원, 18만 원 정도에서 한 52분의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면은 저는 나쁘진 않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한번 고속 세팅도 한번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 세팅 잘 나올지 좀 궁금하네요. 네, 이제 고속 출력 세팅을 만들어서 한번 테스트로 한번 뽑아보고 있는데, 지금은 최대 속도인 250m/s 설정을 하고 가속도는 기본이 이미 최고 속도 되어 있어가지고 그 상태에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높이는 0.3으로 0.3헤이트로 좀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출력을 했을 때 대략 한 28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잘 출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기타 설정 등을 좀 너무 과하게 잡은 부분이 있어서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최대한 빨리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뽑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확실히 K1에 비해서는 출력 사운드 자체가 상당히 조용한 편이죠. 그래서 지금 제 목소리가 있는데 한 목소리를 안 하고 있으면 대략 한 50dB 전후 정도의 소음이 측정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은 제가 되게 가까이서 한 거고 좀 한 1m, 2m만 떨어져 있어도 40dB, 45dB 정도까지 낮아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좀 출력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내부에 팬이 돌기 시작하거든요. 이때 한번 소리 측정을 해보면 한 55에서 60dB 정도 사이라서 뭐 크긴 한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그래도 방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계속 출력을 해보고 나중에 결과물이 나오면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네, 고속 설정으로 만들어진 벤치 데이터가 출력이 다 됐습니다. 과연 잘 됐을 것인가? 두구두구두구두구. 요, 생각보다 괜찮은데?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세히 보면 또 이쪽 이 오버행이 좀 각도가 심한 부분은 당연히 수축이 좀 있는데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생각보다. 야, 이 정도면 쓸만한데 그래도? 물론 이제 거미줄 이런 게 좀 보이긴 하는데 고속 출력을 세팅하다 보니까 이게 0.3 높이로 뽑았고 그 다음에 속도도 최대 속도로 올려준 상태고 이게 이제 기본. 이게 기본인데 확실히 조금 퀄리티가 좀 낮긴 하죠. 근데 시간이 거의 2분의 1이다. 네. 그래서 뭐 간단한 데이터의 어떤 크기를 보거나 아니면 출력물을 볼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전혀 안 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제 매터리얼 캘리브레이션 안 해서 하이퍼 PA를 뽑은 건데, 뭐 나중에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좀 진행하고 나서 좀 세팅을 할 수 있는 뭐 실제로는 뭐 속도나 아니면은 플로우나 뭐 그런 걸 좀 조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다면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네. 자세히 보면 결이 나쁘지가 않아요. 가격을 생각하고 또 이제 출력 시간을 생각하면은 상당히 훌륭한 겁니다. 과거에 제가 킹룸 프린터를 처음 써보면서 놀랐었는데 사실 그때는 고속은 아니었잖아요. 나름 고속이거든요. 250mm/s면은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28분 만에 뽑혔으니까.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에서 썼던 40이나 50 정도 속도에서 뽑았을 때 이런 거 거의 1시간 걸리잖아요. 1시간 10분 정도 걸리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가 않다. 계속 그 얘기만 합니다. 근데 엄청 좋다고 말할 수는 절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나쁘진 않다. 그래서 분명히 저렴한 가격에 FDM 약간 중고속? 고속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약간 중간 고속?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괜찮은 속도로 쓰기에는 괜찮은 프린터가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오늘의 엔더 3 V3 SE 간단 사용 리뷰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와, 나쁘지 않았다. 엄청나게 고퀄리티를 요하지 않는 출력물 같은 경우는 요거를 여러 대 뽑아서 약간 출력 프린팅 팜처럼 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보니까 K1이 그래도
확실히 좀 고급 프린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력물이 캐논이 좋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엔더 3 모델, 이건 SE 모델인데 SE 모델이 아니고 엔더 3, 뭐 약간 훨씬 좋은 스펙이 나온다고 하는데 엔더 3 모델이나 아니면 CR10 SE 모델들 써보면 훨씬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기회가 있으면 꼭 그런 제품도 써봐야겠습니다. 크레올리티 이거 가성비가 너무 좋은데 킹룬은 완전 따라잡겠어요. 이거는 가성비 레벨에서는 킹룬보다는 좀 크긴 크지만 가격은 좀 유사하고 킹룬보다 조금 비싸긴 하지만 출력 품질 괜찮고 속도 빠르고 상당합니다. 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